대표님 건물 사셨죠? 취득세 4.6%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5년 넘었으니까 규모도 커지고 사옥도 더 필요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옥 사셔서 지점 내는 순간 큰일 납니다. 몇 억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원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윤상우 이사입니다. 법인으로 건물 사려고 하시는 대표님들, 5년 지나기 전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된 법인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4.6%가 아니라 9.4%, 거의 2배가량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 그럼 원래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될 돈이 4억 6천인데 5년 미만의 법인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 9억 4천이라는 돈을 내고 취득세 중과를 맞고 건물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신 대표님들께서는 5년간 꾹 참으시고 5년 뒤에 지금까지 모았던 금액과 대출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시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첫 사옥 성공적으로 매입하셨고 사옥 매입을 통해서 정말 사업이 많이 확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강남에 100억대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 커지니까 직원들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서 캐시도 많이 모였으니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해야겠다. 5년이 넘으셨고 건물을 알아보셨고 추가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점을 냈어요. 왜냐, 본점은 지금 처음에 매입하신 건물에 주소지를 두었고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몇 달 뒤에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취득세 중과분 수억을 토해내세요. 그런데 그것만 낼까요? 아니요. 거기다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국세청에서는 보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멘붕이 오시는 거죠. 아니, 우리 법인 5년 넘었고 지금 한참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우리가 건물 산 걸 가지고 취득세를 내라고 세무서한테 따지는데 세무서 그냥 내라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 세금만 내시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은 세금 때문에 수많은 피땀 흘리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법이라는 게 참 교묘한데요. 법인 설립하고 5년이 지났다고 모든 중과가 다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면제부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점 또는 지점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나이는 5살이 넘었지만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지점을 낸다 하면 그 지점의 나이는 0살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중과를 피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위들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점에 한해서는요. 서울에 두 번째 건물을 사서 책상과 PC를 놓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영업을 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지점을 놓는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네가 서울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인구와 차량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4.6%가 아닌 9.4%의 취득세를 때린다라는 거죠. 법인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새로운 지점을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대표님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점 등록 안 하고 종된 사업장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냥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표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무당국은 바보가 아니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여기가 지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 갖춰져 있다면 지점으로 봅니다. 여기서 인적 시설이라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발령낸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가, 지시를 받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적 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책상, 전화기, 간판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단순히 창고로 쓴다든지 빈 건물로 놔두면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직원이 출근을 한다든지 거기서 전표를 끊고 미팅하고 업무를 보는 순간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가 아닌 9.4%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고 5년 이내 지점을 설치해도 소급해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건물이 좁은데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건물도 사지 말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대표님. 아닙니다. 방법은 있고요. 다만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회피를 해 가셔야 하는 거죠. 그럼 그 회피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대 목적으로 사세요, 대표님.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9.4%가 아니라 4.6% 정상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단순하게 임대 목적으로 샀다라는 거는 내 법인이 교통이나 인구를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과밀억제권역 밖에다가 지점을 두세요. 그렇게 되면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부서의 일부 이동.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빨간 줄 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부서의 일부 이동, 지점을 내지 않고 부수된 사업장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지점이라는 거는 거기서 독립된 영업행위를 할 때 그걸 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서류 보관만 한다든지 쇼룸으로만 쓴다든지 결제 권한이 없는 백오피스 개념으로 본점이 좁아서 부수적으로 부서의 이동만을 위한 건물을 매입한 거다라고 정확한 증빙만 된다면 이 또한 세무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건 같은 경우에서는 세무당국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주의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세무사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빌딩 투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물 사고 나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 투자고요.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정확히 하셔야지만 나중에 세금을 몇천 몇억씩 맞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건물 매입부터 임대 세팅, 그리고 실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까지 전문가랑 같이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세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생돈 나가는 아픔을 겪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언과 저희 회사와 협업되어 있는 전문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나 고정해놓은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세금을 만약에 물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 계약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 건물이다 하신 대표님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